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에 떨린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떠신지요? 떨립니다. 그렇죠. 언제쯤 떨리지 않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지. 자, 일단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주택 임대사업자를 낸 서울의 오피스텔 한 채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지는 4년이 되었고 아파트는 보유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이런 사연이었네요. 사실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취득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정보만 가지고는 상담하기 좀 힘듭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내셨다고 했는데 이게 장기인지 단기인지도 확인은 안 되고, 또 얼마 주고 사셨는지 또 얼마나 올랐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요즘은 상담 드릴 때 세금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 아파트가 얼마나 오를지 그런 전망도 제가 들어가면서 상담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본인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바로 적용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 사항은 4년 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시고 그리고 2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셔서 계속 거주 중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마도 오피스텔 취득하자마자 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단기인지 장기인지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둘 다 한번 제가 같이 풀어볼 텐데, 둘 다 서울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날라갔어요. 그럼 결국은 둘 중 하나는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건데, 만약 그렇다면 일단 세금이 적은 걸 먼저 내고 많은 거를 나중에 팔아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예에서 어떤 것이 더 올랐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는 좀 덜 오르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이 덜 올랐으니 세금이 비교적 적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그리고 2년 후에 아파트를 팔아서 비과세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를 단기로 냈다라고 하면 이미 4년을 채웠을 테니 양도소득세를 낼 때도 중과 배제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실 핵심은 오피스텔 팔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아파트를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거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2년 전에 취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19년도쯤 취득하셨을 텐데, 그때라고 하면은 2년 거주 요건도 있으신 거고,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이 된 때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팔고 나서 반드시 2년을 기다리셨다가 아파트를 파셔야 비과세 혜택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양도 차익이 적은 부동산부터 먼저 팔아라. 이게 좀 첫 번째 팁이 될 수 있겠네요. 혹시 반대로 그러면 아파트를 먼저 판다, 이렇게 해서 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경우에 한 가지 있기는 한데요. 지금처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냈고 아파트에 거주를 하신 이런 경우에는 거주주택 특례라고 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건을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 임대를 개시하는 날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수도권 밖이라면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를 주고 계시니까 매년 임대료 상승분이 5%를 초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팔고자 하는 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 거주 요건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으니 거주 요건이 없는 것이 아니냐, 또 혹은 지금은 서울이지만 팔고자 하는 아파트가 서울이 아니라서 거주 요건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특례 요건은 무조건 2년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피스텔을 놔둔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금 판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팔았어요. 비과세를 받아서 기분 좋게 판 상태예요. 그럼 오피스텔이 한 채 남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2년 있다가 오피스텔을 팔면 이것도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1주택이니까. 근데 그럴 때 이 오피스텔 전부를 비과세 받으실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아파트 비과세 받은 날짜가 있잖아요. 네네. 그 날짜 기준으로 그 전에 보유하던 기간의 차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 이유분만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가 더 올랐는지 오피스텔이 더 올랐는지를 먼저 비교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피스텔이 더 올랐으면 이 거주주택 특례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이 규정 자체를. 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비과세,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가 반드시 좋은 규정은 아니에요. 그거는 둘 다 비과세를 다 받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세금 계산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계산해본 다음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더 많이 올랐으면은 그 이전 그 1주택자 제기 이전에 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이런 네, 얘기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럼 또 다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2주택자들이 다주택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증여를 하시는 방법을 많이 택하세요. 양도를 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 그럴 바엔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있는데 아파트는 그 동 혹은 그 단지 내에 있는 매매 사례가액들을 자평가액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시세대로 증여세법상 평가가 돼서 증여세 부담이 꽤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물론 오피스텔이 매매가 활성화된 건물이라면 유사매매 사례가액 같은 게 있어서 시세대로 반영이 되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기준시가, 많이 알고 계신 공시지가로 평가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서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많이 적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임대를 하고 계셨다고 하셨으니 보증금을 이용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세부담은 훨씬 더 적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증여하시는 방법도 많이들 고려를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족이 주택이 두 채이니까 다주택 중과를 피하고자 주택을 증여하는 건데 근데 그 가족 안에 자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가를 하셔야 돼요. 분가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사셔야 되고 소득이 있어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자녀한테 준다고 이게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가하실 수 있는 자녀한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부 공동 명의가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지금이라도 공동 명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지금처럼 공동명의라고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예. 양도소득세는 어쨌든 소득세고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소득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세율이 6%부터 시작해서 35% 구간까지 진입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1억 원이 부부가 같이 갖고 있다면 5천만 원, 5천만 원이기 때문에 6%부터 시작해서 24%에서 끝나요. 그럼 35%, 24%? 이 정도만 해도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단독 명의일 때보다 공동 명의일 때 이론적으로 최대 7,20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분산되는 효과가 그만큼 큰 건데요. 만약에 3명이 있거나 4명이면 효과는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공동 명의가 유리한 게 분명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다. 근데 다만 항상 옳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2주택자이시고 남편이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부인이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이 경우라면 1세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세율 적용할 때는 인별로 따지기 때문에 1주택 세율, 1주택 세율이 적용돼요. 중과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각각 2주택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종합부동산세 많이 나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2주택이면 몇 천이 되는데 2배 이상이라고 하면은 정말 몇 천만 원씩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절세가 될지 모르지만 매년 몇 천만 원씩 부담하면 이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소득이 있으신 분은 임대소득, 즉 사업소득이 추가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어요. 소득이 없으신 분이라면 건강보험을 아마 안 내고 계셨을 거예요. 피부양자로. 근데 소득이 생기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건강보험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공동명의가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주택이 한 채밖에 없고 부부가 맞벌이라서 이제 건강보험 걱정도 없다면 이거는 그냥 100% 공동명의 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처음에 사실 때 공동명의 하는 건 전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명의인 상황에서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거는 그거는 반드시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도? 네. 그때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주택이 한 채이신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아요. 어차피 내실 게 없으면 절세 효과도 많지 않은 거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증여를 하면 증여세나 취득세 부담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예상 양도 금액이 한 20억 정도 돼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주 커요. 그래서 양도세 부담도 클 것 같아서 공동명의라면 절세 효과가 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봄직한데 남편이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남편이 혹시 10년 동안 거주를 했고 10년 동안 보유를 했다면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 80%의 요건을 다 갖추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를 부인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 50%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시 기산해요. 80% 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없겠네요. 거죠. 아.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 설령 절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증여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나올 수 아,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20억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잖아요. 네네. 20억의 50%라고 하면 10억을 증여하는 건데 배우자 간엔 6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6억 공제된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고 그 4억 원을 계산하면 대략 6,800만 원 정도 나와요. 취득세도 계산하면 그거는 기준시가로 계산이 되니까 20억짜리 아파트 기준시가 한 15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의 50% 그리고 세율 4%를 적용하면 대략 취득세도 한 3천만 원 정도 계산이 될 거예요. 증여세, 취득세 다 합치면 대략 한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9천만 원을 내면서 증여해서 양도세 절세효과 그만큼 클지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0% 다 증여하시는 것보다는 6억 공제가 되니까 6억 원에 맞춰서 딱 그 지분 정도 아까 20억이라면 한 30% 정도만 그렇게 해서 증여세 부담도 좀 낮고 양도세 분산 효과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게 지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주택이 여러 채를 갖고 있을 때에도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6억 원까지만 공동명의를 하는 게 유리한가요? 주택이 여러 채인 상태에서 네. 6억 원에 딱 맞춰서 증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증여세 부담은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가 증여를 하실 때는 취득세가 13.4%가 나와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아까 그 예에서 15억을 예를 들었잖아요. 네. 기준시가 15억에 30%만 6억에 맞춰서 줬다라고 하면 대략 계산하면 아마 6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6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 절세 효과랑 6천만 원. 그럼 이럴 때는 그냥 팔 때까지 참으시거나 아니면은 팔고 새롭게 살 때 공동명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중간에 바꾸면 취득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셨어요. 세무사님 어떠셨어요?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아, 예, 점점 나아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